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본격적으로 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놉시스부터 스미스 군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7년 전 조이는 17세의 나이로 닉이라는 남자에게 납치당해 그의 집에 헛간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강간에 의해서 잭을 출산하게 되죠. 네. 잭이 5살이 될 때까지 조이와 잭은 닉의 헛간, 이른바 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조이는 잭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잭을 탈출시키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조이 또한 풀려나게 되면서 룸에서의 생활은 청산이 됩니다. 이렇게 조이와 잭은 사회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만 오랜 감금 생활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적응과 새 출발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는 와중에 조이와 잭은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잭과 조이는 자신들이 감금되어 있던 룸을 다시 찾아가 과거와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일단 원작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원작과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작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제로 깔아야 될 거는 이 작품이 원작에 굉장히 충실한 작품이라는 거. 하지만 사소한 개작들은 좀 있는데 네. 조이의 연령이 바뀌었습니다. 원작에선 조이가 19세에 납치된 걸로 나왔는데 영화에서는 17세로 바뀌었어요.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게 중요한 요소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작에서는 조이가 납치된 것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조이가 실종됐다고만 생각을 하죠. 납치됐는지 모르고. 근데 영화에서는 조이 뉴섬의 납치라는 건이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공개된 사건처럼 그려지잖아. 그쵸. 그리고 FBI가 그것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왜 여기서 나이 차이가 중요하냐면 19세는 성인이고 17세는 미성년이란 말이야. 근데 19세면은 FBI가 수사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미성년 납치가 아니다 이거지. 성인 납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실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인 납치이고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영화에서 FBI가 수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려고 보니까 19세가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2살을 깎은 거지. 그렇군. 그래서 영화에서는 조이가 24살이지만 원작에서는 26살이라는 거. 뭐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그리고 원작이 아무래도 상황과 맥락에 대한 서술이 더 상세하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는 왜 이 타이밍에 탈출하는지에 대해서 암시만 돼 있지만 소설에서는 아예 조이가 잭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다면은 굳이 탈출을 계획하지 않겠지만 올드닉은 직장에서 잘렸고 언제 그 은행에서 이 집을 회수해 갈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지금밖에는 탈출할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정황이 다 설명이 돼 있어. 그리고 영화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카메라가 비춰지고 간간히 잭의 내레이션이 들리는 정도지만 소설은 아예 잭이 화자라는 거, 잭의 시점에서 서술된다는 거. 그리고 사소한 차이점으로 조이의 오빠 폴의 가족들이 아예 통편집이 됐고 원래 조이의 오빠가 있고 그 결혼을 했고 이미 자식까지 낳은 상태고 그러니까 잭에게 있어서는 사촌이 되는 거지. 그 사촌 아이와 잭이 관계를 맺는 과정도 어느 정도 서술이 돼 있는데 그런 건 다 빼버렸고 그리고 레니 에이브러임슨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장면들을 많이 바꿨는데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조이가 잭에게 성서를 인용하면서 옛날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이러거든. 그리고 성서의 교훈 같은 걸 전달하고 근데 그것을 레니 에이브러임슨이 다 빼버렸어.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원작에서는 조이가 잭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해. 그래서 5살이 돼서도 모유수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이가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서술도 있고 조애나 낸시는 조이의 친모가 아니야. 그러면?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는데 6주 때부터 키운 걸로 나와. 그러니까 뭐 사실상 딸인데 친모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이는 잭을 낳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한 번 했는데 올드닉이 출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탯줄에 애가 목이 감겨서 사산이 됐다는 거. 그래서 잭에게는 원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를 헛간 바로 옆에 있는 나무 밑에 묻지. 그래서 영화 보면은 잭이 죽은 척할 때 조이가 올드닉에게 헛간 근처에 묻지 말고 어디 나무 잘 우거진 데다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잭을 멀리 보내려는 계획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이미 죽은 아이를 거기다 묻어놨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약점을 찌르는 발언이기도 하다는 거.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요소인데 영화에서는 조이하고 잭이 병원에 잠깐 있다가 낸시의 집으로 가는 걸로 나오잖아. 근데 원작에서는 조이하고 잭이 훨씬 병원에 오래 있고 조이가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야 잭이 낸시의 집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거지. 영화에서는 낸시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마주치잖아. 그치, 그치. 뭐 조이하고 낸시가 계속 싸우기도 하고 잭이 집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도 그려져 있고 식사 자리에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 근데 조이하고 잭이 함께 낸시의 가족들과 있는 장면은 없다고 보면 되고 잭 혼자 그 집에서 적응해 나가는 이런 식이고 또 중요한 것이 머리카락을 잭이 잘라서 조이에게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쵸, 보내는 그쵸. 장면은 각색된 거. 그거는 원래 없는 부분이고 조이의 이빨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잖아. 근데 원작에서는 막판 가서 잭이 조이의 이빨을 삼켜 먹은 걸로 나와. 그러니까 평소에 입 안에 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깜빡하고서 삼켜 먹은 걸로. 확실하게 삼켜 먹었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내가 삼켜 먹은 거 아닐까? 라고 추정하는 걸로 나와. 그건 괜찮은 요소네. 그리고 올드닉이 잭이 아프다고 꾀병을 부릴 때 용태를 보기만 하고 병원에 데려가진 않잖아. 그때 조이가 좌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다시 짜는데 원작에서는 이건 나의 플랜에 다 있었어. 너도 속았지? 뭐 이러면서 이미 그렇게 떡밥을 투척한 다음에 잭이 죽은 걸로 위장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조이가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에 잭과 낸시 가족과 함께 사는 걸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조이가 돌아오고 나서 이사를 가는 걸로 새로 집을 얻어서 뭐 그 정도가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원작이 아예 메시지가 달라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소설의 그 특성에서 살릴 수 있는 거하고 영화에서 배제하고 살려야 되는 걸 적절하게 잘 넣고 뺀 거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뺀 거는 정말 잘 뺐다고 나는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갈등이 좀 더 부각이 된 거지 영화에서. 소설에서는 영화보다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편인데 영화에서는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서 낸시의 집으로 조이와 잭이 이동한 다음에 겪는 그런 갈등들을 더 조명한 거? 인물들 많이 없앤 거는 차라리 잘한 것 같다.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 그랬으면 런닝타임이 한 3시간 갔겠지. 더 길어졌을 것 같아. 확실히 그랬을 것 같아. 이야기할 게 더 많아지니까 갈등 관계도 그렇지. 이제 그러면 관객들이 지루해지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촬영부터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그 룸 안에서 있는 상황도 그렇기는 한데 네. 확실히 제작비 절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만 그렇게 돌렸다는 것도 괜찮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찍기도 힘들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잘 나왔던 것 같고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시선 처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잭이 옷장 안에 들어가서 보는 그 시선이라든가 그리고 나와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씬들이 있는데 조이가 인터뷰를 하는 그 와중에 난간 같은 데에서 잭이 바라보는 시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쵸. 대비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런 갑갑함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도 이 인터뷰를 하면서 풀어나가려는 그런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비감에 있어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아니면은 그 옷장이 아니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씬도 있잖아요. 천장에 파란 하늘을 보면서 그 구도가 난 대비가 되는 것 같아서 눈여겨볼만 하지 않을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뜻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룸 안에서의 상황과 그 인터뷰하면서의 그 상황이 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제목 자체도 룸인데 더 룸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원래 그들이 갇혀있던 헛간에서 빠져나오면서 더 넓은 세계를 잭이 만나게 되고 원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밖에 없었던 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이부터 해서 잭도 계속해서 더 많은 룸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것들이잖아.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분명히 분노할 만한 일을 가지고 사건을 만들었지만 막상 던져주는 메시지가 가볍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조이가 탈출 계획을 세웠을 때 알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잖아. 엄마 세계 족같아. 근데 이게 보는 입장으로서는 되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이거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게 애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사실. 밖으로 나갔을 때 애가 어떻게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알아야 되는 문제잖아.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되지. 그 안에서 언제까지 갇혀서 살 수는 없잖아. 거기다 뭐 잘못해서 조이가 죽은 다음에 잭 혼자 남았는데 잭 혼자 세상 밖으로 나가봐. 뭐 어떻게 얘를 누가 챙겨줘.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지금 이불 안에서 이 위험한 이불 밖에서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헤쳐나가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사건 가지고 심파적인 느낌으로 이 새끼 나쁜 놈 우리 뭐 착한 뭐 이런 시선으로 보는 영화 자체가 아닌 거구나가 초반에 딱 보이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난 좀 놀랐어 이야기적으로. 이 작품은 클리셰를 많이 비틀었다는 게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영화 일단 일감으로 생각나는 거는 네. 한 러닝타임 2시간이라고 치면은 네. 한 1시간 45분쯤에 탈출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렇죠. 근데 한 58분쯤에 이미 탈출을 해. 그리고 이게 트레일러도 다 있어. 스포일러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관객의 기대를 한 번 뒤트는 거고,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갈등 요소들이 또 있잖아. 이것도 사실은 관객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측면이지. 뭐 다들 생각하는 건 쇼생크 탈출 같은 거였을 거 아니야. 아 이제 풀려나고서 해방이다. 멕시코로 왔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또는 그 베리드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 탈출할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 탈출하지 못하는. 근데 그치. 그거는 진짜 오락 영화로서 딱 끝나는 그 수준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넘어서는 거지 당연히.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엄마가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뭐 아들만 남은 상황에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좀 예상을 깨는 시도들이지. 그러니까 클리셰를 그렇게 잘 비틀었다는 거. 그리고 올드닉이 좀 더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 가지 점에서 관객의 기대를 비틀면서 참신한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몇 가지 묘사가 세게 들어가면은 되게 불편한 영화가 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영화는 사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까 아율배그 했듯이 담백하게 나왔지. 그렇다고 탈출하는 과정이나 이들의 아픔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너무 잘 부각시키고 표현해줘서 그런 점에서 공감이 잘 가지 않았나. 만약에 그 중간 장면이 끝 장면이었으면은 탈출하고 와 우린 살았어 그러고서 그랬으면 난 평점 1개 줬을 거야. 진짜 쓰레기다. 야 이거 이런 거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후 관리예요. 사후 관리. 사후 관리. 후유증이 남잖아. 기억에 엄청나게 잔상에 많이 남는단 말이야. 갇혀 있었던 게. 이걸 지울 수는 없어. 그 대신에 그걸 줄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 처리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부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도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치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조금이나마 보여줬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영화에. 만약에 그 부분을 안 보여줬다면은 난 진짜 화냈을 것 같아. 또 클리셰를 비튼 부분을 보자면은 모성을 절대시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탈출한 다음에 엄마하고 아들이 손 붙잡고 알콩달콩하게 사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것을 비트는 과정에 하나 나오잖아. 인터뷰 장면. 그렇죠. 인터뷰에서 왜 당신은 아들을 빼낼 생각을 안 했냐, 당신 이기심 때문에 애까지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일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하잖아. 그리고 그것이 자살 시도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조이가 갖고 있던 어두운 측면들, 약점들, 건전한 어머니로서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조이의 부모에게도 가해지지. 탈출하고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왔는데 부모님 이미 이혼해 있고 아버지 호주가 있고 아버지는 그리고 내가 낳은 애 보기도 싫어해.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채로운 효과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또 여기서 살짝 비틀었다고 또 느끼는 게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이 안 가게 감독이 의도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도 맨 처음 보면서 이 애가 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엄마가 딸한테 하는 행동처럼 보인단 말이야. 뭐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빠는 딸을 챙기고 엄마는 아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해서 챙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딸과 엄마는 티격태격하고 아들과 아빠는 뭐 힘싸움이 있고 그런 느낌이라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나는 딸과 엄마의 느낌이라서 티격태격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 근데 막상 이름은 또 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그런 뭐 모성에 관계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아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만 두고 싶었던 의도였던 것 같아. 굳이 남자로서 뭐 여자로서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게 아니라 한 생명체가 어떤 공간에서 길들여서 자라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갈 것인지 그런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매모호하게 두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룸이라는 공간에서는 사실 성별의 의미가 없지. 그것도 무성이지 그렇지. 무성. 근데 그것이 세상에 나오면서 보이냐 거리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뭐 그건 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리고 룸이라는 게 재밌는 게 딱 생각나는 은유가 자궁이잖아. 자궁. 어머니의 자궁. 거기서 어머니하고 둘이서만 살면서 오로지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잖아. 그리고 엄마와 나는 나남의 구분이 전혀 없고 엄마 거도 내 거, 내 것도 엄마 거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 자궁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그것은 잭에게만 적용되는 과정이 아니라 조이에게도 적용되는 과정이라는 거. 그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 대사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 엄마가 자살 시도를 한 다음에 애가 엄청나게 운 다음에 전화 딱 받은 다음에 얘기하잖아. 내가 엄마 살렸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룸에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적응하기 직전이었으면 울고보고 난리 쳤을 거 아니야. 계속 떼쓰면서. 근데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막상 다시 마주쳤을 때는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런 걸 봤을 때는 수민서 방금 얘기해 준 게 충분히 자궁으로 나온 거지. 이해가 되는 대사였네. 거기에다가 소품들에다가 테이블 안녕, 뭐 TV 안녕, 뭐 그러잖아. 다. 그렇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게 그런데 웃을 수만은 없는 게 뭐냐면은 캐스터웨이 그런 거에서 배구공을 의화시키고 막 그런 게 사실은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본 게 뭐냐면은 어떤 애가 감금당해서 나올 때 인형을 못 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가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더래. 그 인형이 없어서? 그 인형이 없어가지고. 난 그래갖고 겨우겨우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해가지고 딱 보여줬겠는데, 그제서 애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잠을 잤다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의 심리라던가 그런 거가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꾸몄다는 데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 같은 거를 구체화하려고 나는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처음이랑 끝에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 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표현 좋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이 나더라고. 원래 어릴 때는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 엄청 심하지. 장난감 줬는데 누가 딴 애가 뺏어가가지고 똑같은 거 줘도 이거 내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울잖아.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근데 특히나 이름 붙이는 거 보면은 좀 신기했어가지고 막 안녕 하잖아 계속. 아침에 인사하면서 참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나는 씁쓸하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나는. 난 마지막 대사 갔을 때 우리가 살았던 방이 이렇게 작았나?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그거 굉장히 공감했던 게 맞아. 초등학교 이제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에서 그치. 생활하다가 다시 초등학교 왔더니 너무 작은 거야. 중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다. 나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게 그렇게 숨이 찼었는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그 공간이 너무 작은 거야. 그치. 그거에 놀랐는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동질감도 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대사였던 것 같아. 거기에서는 심지어 몇 개월밖에 안 지났잖아.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기. 브리 라슨이 여우주연상을 배당률도 굉장히 이쪽에 탑독이었지. 탑독이었으니까 경쟁군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 브리 라슨 연기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잘했긴 했는데 내가 아카데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조연하고 주연이 바뀌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만 좀 들어서 나는 여우 조연하고 주연상 그게 후보가 바뀐 게 아닌가 그랬을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잘해서 물론 후보에 올라갔겠지만 브리 라슨이 그렇다고 해서 제일 특출났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잘하긴 잘했는데 일단은 난 인상 깊게 본 연기는 물론 감독이 아까 격정적인 연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였어. 이렇게 애가 죽은 척하고 얘 묻어달라고 호소력 있게 얘기하면서 카페트에 연기를 얘랑 연기하지. 눈 살짝 마주칠 때 그 표정하며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작은 공간이고 배우의 연기 하나로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되는 거잖아. 도와줄 게 없잖아. 이거는 음악으로도 도와주기도 뭐하고 뭐 이렇게 구도로 어떻게 도와줘 촬영으로. 못 도와주지. 온전히 배우의 연기 하나로 그 영화의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충분히 잘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애가 탈출한 다음에 경찰차에서 마주치잖아 엄마랑. 그때 거의 오열하듯이 연기하잖아. 그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애도 그렇고 브리 라슨도 그렇고 진짜 실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힘들었겠다 싶었던 점은 그 이후의 상황들인 거지. 탈출한 다음에 병원에서 맞이하는 상황들이나
나는 적응하지만 애는 적응이 안 돼. 그렇죠. 하지만 나는 엄마로서 얘를 챙겨야 되지만 나는 엄마가 되려고 했던 계획도 없던 사람이잖아. 자기 동창들은 평온하게 살았을 거고 그런 거에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연기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인터뷰하는 장면도 그렇고 자살 이후에 아이랑 같이 하는 장면도 그렇고 감정선 잡기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독이 뭐 격렬한 씬은 아무나 연기한다고 했지만 이런 씬은 충분히 잘 소화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은 아카데미에서 줄만한 연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역할이 작년에 누가 받았어? 스트레스로 줄리엔 모어가 줄리엔 모어가 받았잖아.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난 영화라고 난 말은 못하겠어 사실. 하지만 연기는 지금도 그때 알츠하이머 걸린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연설처럼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 연기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 그 연기가 대중적으로 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충분히 감동할 수 있을 만한 연기고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 브리얼슨도 그런 거에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좋아할 만한 역할과 연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딱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 인물 자체가 그러니까 애 엄마잖아. 그치. 그렇죠. 말하자면은 엄마인데 애야. 어린 나이에 아이 낳아서 엄마 노릇을 하면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받지만 사실은 자신의 청춘을 박탈당한 보상 심리에 매달리는 어린애라는 거지 아직. 그치. 거기다가 그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엄마인 거지 또. 그래서 부모하고도 계속 갈등이 빚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탈출 이후에 조이가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은 잭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 아이가 대단치가 않다, 정상이 아니다, 사회에 뒤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이 부분까지도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인 면이 다 같이 있는 거지. 성숙한 엄마이기도 하면서 아직 미성숙한 딸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감금 상황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의 심리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그 감금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는 남아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층적인 연기들을 그러네. 자신의 페이스와 언행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았다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게. 치우치지 않고. 뭐 브리더슨이 그 룸에서 한 연기 보면은 충분히 엄마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앤 앨런에게 대드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인터뷰 장면에서 그 쭈뼛쭈뼛한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녀 같은 모습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충분히 소화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위화감 없이 전체적인 연기의 일관성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 한 장면만 딱히 튄다거나 그러지 않잖아. 연기를 잘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이컵을 얘기해야지. 제이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제이컵 보면서 맨 처음에는 당연히 여자라고 느꼈었는데 그 이유가 그냥 일단 외모가 너무 이뻐. 그래서 얘는 그냥 여자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뭐 목소리도 변성기도 안 왔는데 변성기도 안 왔으니까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애가 엄마한테 보채는 연기를 하는 건데 그냥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애구나 싶은데 그 이후에 불과 몇 년 전까지 자기가 하던 짓이다 이거지. 그리고 카페트에 둘러싸인 다음에 트럭에 나오잖아.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게 하늘 볼 때 그 표정이 놀라면서 감동받으면서 눈 동그래져가지고 그냥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표정을 얘기하잖아. 막 감동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저거 진짜임? 뭔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그 와중에 떨어졌는데 애가 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도 기억은 나고 뭐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연기였다니까. 어버버. 어버버 되는데 난 진짜 그거 보면서 그리고 나서 경찰차에 탄 다음에 엎드려가지고 조금 얘기하잖아. 그때 모습도 진짜 저러겠는데? 저렇게밖에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대. 애들이 그렇게 말을 당연히 어버버 될 수밖에 없지. 너무 충격을 먹으니까. 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더래.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글씨로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잠든 다음에 일어나고 창밖 바깥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고 엄마한테 다시 뛰어가잖아. 그런 모습도 보면서 진짜 저건 그냥 실존 인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아니 나 그때 갑자기 웃긴 게 생각나서 어떤 사람이 리뷰에다가 적어놨는데 애가 여자애라고 착각을 했다고 그랬잖아. 발가벗고 나오니까 애가 야 아무리 여자애라도
저 영화에서 발가벗고 나오면 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라고 생각을 못 한 거지. 저거 뭐 심의에 걸린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얘 남자입니다. 뭐 그렇게 달린 걸 봤었는데 좀 그런 거 보면서도 웃기긴 하더라고.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고 의사랑 첫 대면할 때도 뭐 엄청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못 보잖아 의사 자체를. 그런 낯을 가리지. 낯을 가리면서 그게 또 점점 달라지잖아. 그것도 분명히 감독이 잘 주문하고 내용상 흐름을 잘 짰기도 했겠지만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밖에 말 못하겠어. 그 상황에 너무나도 맞게. 그리고 강아지 마주치기 전에 이제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하잖아. 그때 모습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전화하면서 내가 엄마 살렸어 빨리 와 이러고 딱 끊어버리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 보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 그 후반부 제이컵 연기는 각본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게 그 원작에서는 그렇게까지 잭이 부적응이 부각되고 이러진 않거든. 아 그래? 사실 말도 그냥 또박또박 잘하고 조이가 얘는 왜 이렇게 부적응하지 이렇게 좌절하는 장면은 딱히 없고 좌충우돌 하면서 그냥 성장하는 뭐 이런 정도인데 영화에서는 상당히 극적으로 묘사를 해놨잖아. 사람 오면 엎드려 있다거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만 붙들고 있다거나 그런 게 좀 더 잘 부각이 됐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게 제이컵의 연기고. K-pop 스타에서 보면은 JYP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 거기에. 아이돌 가수 노래 부른다거나 성인 가요를 부르거나 그러면은 참가자는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제이콥이 그 무대에 섰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제 나이에 맞게 제 목소리로 내고 있어요. 제 몫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저러면서도 표현이 다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갑자기. 원래 전투력이 제일 높은 거는 예비군 한 2, 3년 차 이럴 때 아니야. 뭐 얘가 딱 5살 2, 3년 차 아니야. 예비군이다 이거지. 예비군 썰에 K-pop 썰에. 엄마한테 떼 쓰는 나이를 딱 지난 예비군 떼생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비율로 따져봤을 때 브리라스는 까는 건 아니에요 절대.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치. 주연은 사실 잭이지. 사실상 잭이고 조이는 조연에 가깝지. 그렇지 6대 4인 것 같아. 주인공 비율이. 거기다 한몫하는 게 나레이션도 있지. 그렇죠. 나레이션도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이 나레이션이 영화 전체적인 흐름을 읊어주는 거잖아. 잭이라고 하는 꼬마애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는지까지 보여주는데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지만 의자 1 안녕 의자 2 안녕 뭐 그런 거, 인형 안녕 이러는데 이때 모습이 너무 순수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뭔가 안타까운 게 더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귀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너무 많이 들게 해가지고 순수한 그 결정체라는 거지. 어떤 우리가 감정을 갖게끔 강요하지 않는 느낌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너네 무조건 울어야 돼 이런 강요하는 연기라든지 너네 지금 무조건 기뻐야 돼 뭐 이런 그런 모습이라든지 뭔가 얘가 기뻐하는데도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연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흐름이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기 자체가 너무 순수하게 그런 생각을 날 수밖에 없게끔 하는데 뭐 어떻게 해. 너무 놀랬던 것 같아 진짜. 어떤 생각 하나를 강요하게끔 연기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범인 역할 맡았던 사람도 심지어는 올드닉도 연기 잘한 거지. 조이를 가둬두고 그렇게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목적 의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나는 우발적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봤거든. 그리고 조이의 부모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근데 조이의 부모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이한테 영향력을 끼친 것도 좀 있어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을 보태. 근데 그게 전혀 쓸데가 없는 게 아니야. 특히나 그 경찰도 기억에 많이 남고. 하드캐리. 하드캐리였지. 거기 있다고? 난 CSI 보는 줄 알았어 갑자기. 암호 해독가로 이 사람은 직업을 잡아야. 자 그럼 명장면을 꼽고 싶은데 가장 맨 처음에 뽑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트럭에 실려간 다음에 그 흑배트에서 뚫뚫 말한 다음에 딱 나왔을 때 하늘을 한번 딱 보여주고 애 표정을 딱 보여줬을 때 그때 나는 애 표정 보면서 깜짝 놀라서 갑자기 넓은 하늘을 보여주니까 놀라긴 하지 나도. 얘 좀 자유롭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 내가 누구의 얼굴과 연기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졌던 게 언제쯤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너무나도 시선 처리가 짱이었지. 굉장했던 것 같아. 그때 느낌이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그들이 살았던 룸으로 다시 들어오잖아. 그때 그 장면에서 아, 내가 살았던 방이 뭐 이렇구나, 생각보다 좁았네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엄마한테 다시 안겨갖고 나갈 때 그때 여운이 꽤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더 넓은 것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쪽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왜 안주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때 장면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훈이가 설명을 안 해줬으면은 그냥 쓱 넘어갈 만한 장면이긴 한데 저는 바로 전 상황이에요. 사실은 카페트를 들고 가죠. 나무를 쓱 한번 쳐다보거든요. 그쵸. 난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걸 바라봤을까? 그 생각은 들었는데 확실히 정훈이가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바로 해소가 되긴 되네. 근데 중요하지 않은 장면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긴장감이거든. 의심할 법한 상황도 될 수도 있었거든, 사실은. 그때 장면 보면 되게 쪼릿쪼릿하지 않아?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하지. 그게 딱 절정의 상황. 난 그래서 그게 좀 인상이 깊네. 중요한 소도고들을 짚자면은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카페트가 맨 처음에 잡혀. 그러니까 오프닝 장면에서 카페트 갖고 노는 장면이 있어. 거기서 이미 복선이 깔리는 거고. 그리고 조이가 잭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것도 복선이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섬에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하는 이야기 아니야? 네. 이런 소재들도 상당히 잘 썼고. 자,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합시다. 이 영화가 교육용이라고 봐요. 저 고등학교나 범죄 예방 뭐 그런 거 해서 모범 범죄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가? 그런가? 그런 식이면 GTA도 막아야지 뭘. 아니 근데 감금 같은 거를 하면은 그런 제목들 있잖아요. 뭐 완전한 사육이라든가 패닝룸 신주쿠 여고생 납치당할 것 그런 거 완전한 사육. 형도 나 룸 볼 거야 그러니까 아 그거 그러더니 야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서는 그러니. 예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죠. 미혼모 문제라든가 초이가 나중에 겪는 이야기가 미혼모 얘기고 아동 학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감금을 해놓은 거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일어난 거지만 그 후에 더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 직접 겪은 사람들이 사후 처리가 안 돼가지고 자살하려고도 시도를 했었잖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니까. 그런 거를 나는 정말 단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지루해요. 탈출하는 거 빼고는 단조로운 면이 없잖아 있어서 평점을 한 3.5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극찬한 거에 비하면은 네, 극찬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높지 않냐면은 여우주연상을 너무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들더라고. 뭐야 이게. 아역애한테 상을 많이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브리라스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제이콥한테 한 석 달치는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그럼 브리라슨이 상 못 받았으면 점수 더 줬을 거란 얘기야? 빙고. 뭐야 이거. 뭐 이상한 심보 삐뚤어졌어요, 너 진짜. 영화 평가가 아니라 그냥 뭐 영화상 평가 아니야 이거는. 제이콥한테 안 준 것이 좀 아쉽다. 그런 평을 남기고 싶어요. 네. 하여튼 그렇답니다. 네.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런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영화라고 하면은 이야기거리도 많고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은 영화. 보는 사람의 측면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지긋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안타까움이 또 달라질 것이고 젊은 층의 시선으로 봤을 때 또 자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실험이 될 수도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유 프로그램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거부하고 바로 나오잖아. 근데 그때 상황을 좀 보면은 흥미진진하기도 하잖아. 한 생명체가 인간이 5년 동안
외부와 접촉되지 않은 네. 공간에서 7년, 계속 7년. 7년 동안 살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생각할 거리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도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어떻게 하는 게 이 아이한테 좋은 것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잖아.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든 게 인터뷰할 때 고아처럼 해서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반박하기가 좀 뭐하잖아.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었잖아, 사실. 근데 그게 좋은 선택일지 나쁜 선택일지 장담은 못하는 거고. 조이의 마음도 많이 공감이 가고. 룸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이들이 5년, 7년을 버텼을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컸고 그 세계 바깥을 나오니까 이 더 넓은 세계 속에서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살 것인가? 이 애는 오히려 그 룸이 갇혀있던 공간이 더 그립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영화 마지막에는 나름 그런 고민, 생각거리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 해줘가지고 풍성한 영화가 된 것 같고 이 영화를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야기할 거리도 많았지만 인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짓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머니의 보살핌과 그 사랑으로 끝까지 안 떨어지려고 하고 살잖아. 반면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머니와 떨어져야만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슬프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지 애도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찾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런 소재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구나. 그거에 더 놀랬고. 왜냐면은 사실 오락성으로 대중성 있게 만들려면은 자극적이고 스릴 있게 만들고 그러면 더 재밌는 소재가 될 수도 있었잖아. 근데 이런 소재를 그렇게 낭비시키지 않고 더 본연적인 생각으로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클래스가 다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아카데미 작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후보에 올랐던 작품 중에 이 작품이 굉장히 교훈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강추? 감사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칭찬했으니까 총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 영화가 다른 영화보다 좋은 점은 안의 세계와 그 바깥의 세계를 제조하면서 바깥의 세계를 미화시키지만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처럼 쇼생크는 허위의 공간이고 그 바깥 공간은 진실과 자유의 공간이고 이런 식의 제조가 아니었다는 거.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조이가 진짜 세계라고 말한 바깥 세상이 좀 더 험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충분히 그런 갈등 요소들이 묘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충돌들이 서술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적당한 지점에서 봉합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잭과 조이가 맞닥뜨릴 세상이 섬뜩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뭐 극단적이고 뭐 잔혹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운 있는 섬뜩함 있지. 이 엔딩이 끝나고 나서도 이들이 앞으로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리라. 이런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룸에 돌아가서 잭이 물품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장면 있잖아. 그 장면이 충분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그거보단 더 임팩트가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감동적이고 더 여운이 남는. 근데 나에게는 좀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반부의 룸의 묘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의자들이라든지 그 거기 세부 물품들이 머리에 박히진 않았어. 사실 떠오르지 않잖아, 뇌리에. 그치. 그 물품들 하나하나가 내 바로 앞에 있는 물품들처럼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었다면 룸 안에 세부 묘사가 좀 더 정교하고 더 피부에 와닿았다면 그 마지막에 여운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류의 작품들, 그러니까 아동의 시선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을 보면은 아동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세계가 담긴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건 실제로 원작에도 담겨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그 잭이 TV를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론회를 하는 걸 봐. 뭐 우리 모두 잭입니다. 뭐 우리 안에도 룸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거기서 해.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저 사람들은 대학을 너무 오래 다녔어 이러면서 TV를 끄거든. 나
그런 거 보면서 현답이다, 현답. 현답이야. 문문현답이야 그게. 그러니까 제게 시선을 통해서 어른들의 세계 그리고 룸 밖에 진짜 세계라는 게 사실은 거기도 허위고 장난감 같은 세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좀 더 암시가 됐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물론 영화라는 건 한정돼 있는 러닝 타임이 있고 모든 걸 다 다룰 순 없지만 뭐 그런 것도 좀 살릴 수 있었으면은 재밌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충분히 깔끔하게 잘 만든 작품이긴 한데 포텐셜이 더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더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3개 반 정도로 주고 싶어. 야, 3개 반인데 다른 3개 반이다. 근데 확실히 그거는 와닿긴 하다. 우문현답. TV 딱 크면서. 나도 좀 의아하긴 했어. 그들이 그 방에서 7년 동안 살았는데 그 꼬맹이가 TV만 보면서 지내진 않았잖아. 뭐 잠깐 뭐 이렇게 노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윌슨에 필적할 만한 무언가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자기만의 친구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새끼 한번 나오고 그런 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마지막에 삼손 머리 하나로 끝내긴 좀 아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잭과 조이의 재결합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 재구성이고 자신에 대한 그 과정이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거기서 나도 브리라슨이 엄마로서 성장한 인물로서 다가갈 수 있는 대사나 뭔가 여유가 주어졌다면은 좀 더 여우조연상 받은 거에 대해서 더 불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아들 머리칼 뭐 보고서 회복템 받았어 뭐 이런 느낌이라 아쉬웠지. 킬링템이야. 그래도 오늘 성공적인 건 뭐였냐면은 평론가 평이라든가 그런 거 봤는데 거기에도 룸이 있고 내 마음에도 룸이 있고 나가서도 뭐 룸이 있고 세상이 다 룸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친구들이 얘기 안 해서 하도 그 평 보면 다 비슷비슷해. 차라리 나는 니네들이 얘기한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해석이긴 한데 원작가가 그걸 깠다는 게 이상하게 해서 저 사람들은 대학을 너무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우문현답이야. 나도 그냥 인터넷 껐어 거기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문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는 너무 좀 식상해. 그렇다?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진짜 아카데미 기획전을 하고 난 뒤에 또 아카데미 작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정훈이가 동주하는 거 어떻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동주는 한국의 아카데미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룸을 선택해서 왔는데 오랜만에 가슴 따뜻한 영화였나? 뭐 훈훈하지. 오랜만에 아주 훈훈한 영화를 해서 훈훈하긴 훈훈한데 애들이 깐 거는 뭐 주토피아도 훈훈하긴 했지. 그러네. 야 근데, 뭐가 훈훈해 그거는 근데 많이 깠어. 많이 까놓고서는 훈훈했대. 그거는 나쁜 작품이라 깐 게 아니라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거였지. 됐어 우리 엄마는 재밌게 봤대. 그럼 됐어. 재밌게 봤어. 나 재밌게 봤어. 자,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룸이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우리 모두 맞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요. 날씨도 따뜻해졌고 요즘 여름이니까 이불 밖으로 나갑시다. 요즘은 이불 안이 더 방탈줄부터 더워. 어제 땀 엄청 많이 났어.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